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입지 개수. 내가 지금 기출 문제를 지금 한 5회차 정도 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게 되면 풀기가 어렵지 않아. 차라리 다른 말 문제보다 막 아까 지엽적으로 이렇게 막 뭐 바꾼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는 열 몇 문제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 패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입지 개수인데 이거는 A 지역의 산업 구성비가 있어. A 지역의 X 산업, 그러니까 A 지역의 특수 산업, 특정 산업 구성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전국의 X 산업 구성비를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X산업 구성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A지역의 X산업 구성비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이거는 A지역의 X산업 고용자 수를 A지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로 나눠.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0.5가 나왔다고 해. 왜냐면 1보다는 대부분 작지. 작을 수밖에 없어. 이 전체가 훨씬 큰 거 맞으니까. 전체는 다 더한 거고 이거는 1부인 거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 이거가 전체 X산업의 고용자 수하고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를 이제 나눈 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0.7이 나왔다라고 하자. 그러면 0.5를 0.7로 나누기 때문에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0.5를 0.7로 하면 0.714%, 0.714가 나와. 그러면 71.4%의 이제 A 지역의 X 산업 구성비가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입지 개수는 이 입지 개수가 어쨌든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0.5를 0.7로 나누니까 1보다 작은 기반 산업을 볼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0.8이었고 이게 0.4였다. 그럼 2가 나오겠지. 2.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반 산업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 지금 X와 Y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이렇게 이제 표로 되어 있는데 X 지역의 입지 개수를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지역은 전체 지역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 추가적인 정보인 거지, 계산할 때는 이 정보는 필요가 없어. 이 정보는 무시해도 돼. 그래서 우선은 X 지역의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 개수니까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돼.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X지역 30분의 80이야. X지역 A산업. 근데 그 지역의 그 지역의 고용자 수. 이거로 하면 안 돼. 이거를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혼돈이 생길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전 지역, 이 해당 A산업의 전 지역에서 80에서 이제 전체 전국이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540. 그럼 이걸 이제 이게 A산업이잖아. 그러면 이거 0은 이제 너무 크니까 줄여. 그리고 계산을 할 때 계산기로 3 나누기 32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밑에 거부터 하는 게 좋아. 밑에 거부터. 8 나누기 54. 그러면 0.15가 돼. 뭐 소수점 3자리까지 해도 되고 2자리까지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이 값이 1이 넘냐 안 넘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0.09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누는 거니까 어쨌든 1보다 낮은 숫자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반 산업이 아닌 거지. 기반 산업이. 그리고 이제 B를 구해. 그러면 5분의 32 나누기 그 다음에 9분의 54. 이제 이거 할 거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5 나누기 32는 0.16이고 9 나누기 54는 0.16인데 이거는 세 자리까지 해봐야 되겠다. 5 나누기 32는 0.156이야. 156. 네. 9 나누기 54는 0.166. 그래서 이것도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아. 그래서 너무 크게 쓴 거니까 좀 줄일게. 그리고 C가 있어. C. 하나씩 계산해보자. C. 그래서 6 나누기 32분의 11 나누기 54 이렇게 해봐. 6 나누기 32 0.1875 다 써도 되고 0.2037은 이것도 작은 수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 다음에 D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D 10 나누기 32 그 다음에 12 나누기 54야. 7 나누기 32는 0.3125 12 나누기 54 0.222 이거는 이제 1보다 크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얘는 오케이 체크를 해야 돼. 왜냐면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기반산업 개수니까. 2를 구해 볼게. 지금 이거 문제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보면서 시간 하는 거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풀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제 그 1차 시험 풀어보니까 한 20분 30분 남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14 나누기 54 하면 8 나누기 32 0.25 절대 계산기 써야 돼. 나는 암산 자료 안돼 259 지금 여기 위에는 0.250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1보다 작은 수지. 그래서 요거는 X야. 그래서 기반산업은 여기 기반산업 개수는 1개야. 1개. 이게 답이야. 이거 너무 크니까 또 줄이자. 그 다음에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야. 인력은 인구 나누기 거리 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간단히 A, B라고 할게.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분모로 가야 돼. 분모. 뭐뭐에 대한 어떤 거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자. 문제를 보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그림을 그려볼까? A, B, C 이렇게 자 A, B, C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시각적이지. 어떤 그 기출문제보다 먼저 다른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말로 써져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5km, 여기는 이제 10km 차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A는 5만 명, B는 10만 명, C는 3만 명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3만 명이 어디 가서 구매를 할 거냐, 얼마나 어디에 뭐 A로도 갈 수도 있고 B로도 갈 수 있겠지만 A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몇 명이 어디에 가서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인 거야. 그걸 이제 여기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인구 규모. 그래서 이제 뭐 답은 A는 2만 명,
B는 10,000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 거냐. 그런 문제도 있어. 지금 여기는 이제 인구 규모까지만 했는데 매출 규모도 이제 풀어보라는 문제가 더 있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곱하기 그러면 1인당 매출액이 얼마냐 그걸 제시를 해주거든. 그러면 매출액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여기 인구만 구하면 되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B 도시의 인구 10분의 5 그지? 이렇게 해서 10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5인데 이걸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지금 A는 5만 명이고 B는 10만 명이야. 그래서 10분의 5 곱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거리 10이지? 여기 10 그리고 A의 거리 이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2 그래서 A는 2고 B는 A가 2니까 B는 1이 되는 거지. B는 1 아이고 B는 1이 돼.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5에 10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10에 5의 제곱. 그러면 요거는 2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야.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맞나? 그래서 이거는 2대1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 여기가 2면 얘가 2분의 1이 맞지? 2대1 2분의 1이면 얘는 A보다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맞지? 그래서 2대1이야. 그래서 A는 3만 명 중에 총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고 2만 B는 3만 명 중에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고 이게 좀 헷갈리지. 나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얘가 2면 얘는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보다 절반이란 뜻이야. 절반 50% 절반. 그래서 이 절반이기 때문에 얘는 1을 갖고 얘는 1을 갖는데 그러면 총 3개잖아.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얘는 B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 좀 작게. 이것도 좀 작게. 예. 이거
자료 파악 혹시 해보셨습니까? 처음 녹화하는 거 보니까 완전 난리가 났다. 그리고 허프의 공간거리 마찰 계수를 볼 거야. 그래서 인력은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 지수, 이제 마찰 계수인데, 이거는 A 점포의 시장 점유율, A 점포의 시장 점유율과 A 점포의 이용객 수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 시장 점유율이 나오면 소비자의 거주지 인구 곱하기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지. 곱하면 이제 이용객 수가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보자. 미로는 A 매장의 면적과 A 매장까지의 거리를 A 매장의 면적, A 매장까지 거리 플러스 B 매장의 면적, B 매장까지의 거리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유는 어쨌든 전체 그 할인점이 뭐 시장에 점포가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3개면 이제 3개까지 더해야 되는 거고, 4개, 5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을 아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는 2개의 매장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문제로 보니까 3개까지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3개면 이 3개를 다 더해야 된다. 거기에서 A 매장, 그리고 이제 B 매장 구하고 C 매장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C 도시 인근에 A와 B 2개의 할인점이 있대. 그래서 허프의 이제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을 해서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를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때, 여기 시장 점유율 계산을 할 때 A 거를 할 필요가 없지. B 할인점을 구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A 먼저 해버리면 A도 구하고 B도 구해야 돼. 또는 뭐 마이너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B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A 할인점의 면적이 2만이야. 2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거리 마찰 개수가 2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인구가 나오면 거기에 60%를 해야 돼. 이런 문구가 없으면 그냥 그 인구가 모두 뭐 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60%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면적이 2만이고 거리가 20이야. 그런데 마찰 개수가 2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를 A 매장의 면적 5,000, 그리고 거리 10km의 제곱 플러스 2만 20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유율이 B의 점유율이 나와요. 점유율. 그래서 2만을 나누기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는 거고, 그럼 50이야. 그리고 5,000을 1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하면 50이고, 여기도 이제 뭐 50이겠지. 위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돼. 0.5지. 그렇게 되면 A의 점유율도 0.5란 얘기야. 어쨌든 점유율은 최대 1이거든. 100%. 100%를 이제 몇 퍼센트의 점유율로 하고 있냐 하는 거기 때문에 1을 초과할 수가 없어. 1까지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0.5, 50%니까 C 도시 인구의 30만 명이지. 너무 크다. 좀 줄일게. 이제 30만 명이야. 30만 명. 그러면 30만 명을 0.5 하면 15만 명인데, 이게 또 60%만 할인점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9만 명이 되는 거지. 9만 명. 그래서 답은 9만 명이야. 여기 이제 매출액이 뭐 1인당 매출액
1인당 매출액 하면 그 할인점의 매출액을 구해볼 수 있어. 바로 밑에 문제가 나왔네. 이런 위에 걸 가지고 이제 1인당 매출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 1인당 점포 소비액.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달라. 이게 지금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 공간거리 마찰 개수가 잘못되어 있던 거야. 원래는 2여야 되는데 1로 돼 있던 거지.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냐, 매출액의 차이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잘못 주장한 점포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제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 2번 해야 돼.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겠고, 나는 이거를 이제 룰을 아니까,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점포 A잖아. 그래서 점포 A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면적이 750이야. 이거를 이제 거리의 제곱으로, 거리의 마찰 개수가 1이었잖아. 1로 먼저 하자. 5의 1은 그냥 5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BC 750에 5 더하기 2500에 ABC 다 해야 되니까 10 더하기 500에 5 이렇게 하면 750 나누기 5는 150이야. 밑에 거 150 더하기, 이거는 n 플러스 mr을 한번 써줄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mr을 쓴 다음에 mc를 꼭 눌러줘야 돼. 계산기에 m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잘못 나올 수 있어서 m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mc를 꼭 눌러줘야 돼. 그래서 150 n 플러스 150 n 플러스 2500 나누기 10 n 플러스 500에 나누기 5 n 플러스 mr 하면은 여기가 총 500이 나와. 근데 어쨌든 250에다가 100을 하면 어쨌든 이거는 500이야.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계산기를 직접 바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되는 거지. 그래서 150을 500으로 나누면 0.3이 돼. 그러면 어쨌든 현재 잘못 마찰계수 1로 했을 때, 이제 잘못했을 때 0.3인 거지, 점유율이. 그러면 10,000명 중에 0.3이니까 3,000명이 A 점포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찰계수 2로 다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750 나누기 5의 제곱, 마찰계수가 2니까 750 나누기 5의 제곱, 2500 나누기 10의 제곱, 500의 5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거는 뭐 단순 암산 할 수 있으니까 보면 750 나누기 25 30이지. 우선 30이야. 여기가 31이겠고 2500을 100으로 나누는 거고 25 500을 25로 나누면 20이 돼. 그러면 30, 25, 20이니까 75 75에 30이야. 이거는 몇이지? 30 나누기 75 40%야. 그러니까 4,000명 4,0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잘못 계산이 된 거지. 그럼 이 1,000명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1,000명이 30만 원씩 쓰는 거잖아. 그러면 3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억 원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 3,000명에 30이면 9억이고 4,000명에 30만 원이면 12억이야. 이거에 대한 차액이 3억이 나는 거지. 이렇게 해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지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원료지수는 뭐 문제를 내가 못 찾았는데 뭐 있어. 이런 문제도 예전에 내가 그 기출문제 풀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원료지수는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무겁다라는 거지. 국지 원료 중량이 110kg야. 근데 제품 중량으로 하면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100kg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1보다 큰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무겁기 때문에 원료가 무거우니까 이거는 거기 원산지 쪽에 이제 그 입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같으면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게 이제 작으면 원료가 제품 중량보다 작으면 만들어서 그곳에서 판매를 하는 게 낫겠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제 시장에 가까운 곳에다가 입지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부채 감당률이야.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그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우리 돈으로만,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빌려서 하기도 하거든. 그랬을 때 이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비율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부채 비율은 쉬운데 부채 감당률이 좀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 이거는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를 나눈 거야. 그래서 이게 부채 서비스가 500만 원이야. 근데 순영업소득이 1000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1 이상이 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1 이상이 되면 감당 가능. 1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400이고 부채 서비스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부채에다가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 연간 저당 상수. 그래서 뭐 부채가 1억이야. 근데 저당 상수가 0.017로 나왔다 그러면 1년에 170만 원을 1.7%잖아. 1.7%. 170만 원을 이자로 이제 원리금 포함해서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원리금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순영업소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나는 에듀윌에서 예전에 공부를 했었거든. 지금은 이제 영상 보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출문제 위주로 풀고 있는데, 그거를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총, 순, 전, 후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를 공영, 부, 소야. 그래서 총 가능소득, 그리고 공실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그리고 총 유효소득, 그리고 경비, 그리고 순영업소득, 총 가능소득, 총 유효소득, 순영업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 그리고 저는 세전현금흐름, 소는 소득세 등 세후 현금흐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 순영업소득 여기 있고 부채 서비스는 순영업소득 바로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커야 이제 이거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 가치는 이제 요구 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해. 간혹 이제 부동산 투자 가치 계산을 할 때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뭐 내부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아니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 가치 할 때는 고객이 뭐 어떤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하고, 다만 이제 뭐 디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차감을 해주고 가치 상승률도 차감을 해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는 다 기출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뭘로 계산해야 되지? 답이 5억 원이 나왔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험 할증률 더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율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9%야. 이거를 예상 수익이 4,500이니까 이걸 9%로 나누면 투자 가치가 나오는 거야. 9% 그러면 5억이 돼요. 5억. 그리고 기대수익률 계산이야. 이 자산별 기대수익,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자산별 기대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기대수익률 나오면 이거에다가 자산 비중을 곱해.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는 거야. 다만 이제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어. 그래서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를 다 고려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자산 비중은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는 거고, 우선은 그러면 이제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 0.2 곱하기 0.1 0.2 곱하기 0.1 그러면 0.0이야. 바로 곱해도 돼. 0.2. 근데 어차피 더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0.25 곱하기 0.1.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아. 0.025 곱하기 0.3이 되고 0.1 곱하기 0.08 0.1 곱하기 0.008. 지금 계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만 계산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좋아. 시간이 빨리 되거든. 0.04 0.025 곱하기 0.0 0.3 0.0075 0.008 곱하기 0.0 0.5 0.004 이걸 다 더해야 돼. 다 더해야 돼. 0.004 0.0075 0.04 하면은 왜 이렇게 나오지? 0.052로 나오는데 5.15% 이게 답이 아닌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다시 계산해야 돼. 다시 해볼게. 계산기로 그냥 해봐야겠다. 0.2 1 곱하기 0.2 n 플러스 0.25 곱하기 0.1 곱하기 0.3 n 플러스 0.1 곱하기 0.08 0.5 n 플러스 n. 이상하네. 아, 내가 지금 잘못했어. 내가 다시 지워야 되겠다.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호황 불황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호황일 때 40이니까 여기다가 40% 써주고,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40% 0.4 곱하기 0.2야.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지. 곱하기 얘도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더하기 0.6일 때 10% 0.1. 아이고, 이거에다가 0.2를 하는 거지. 그리고 0.4 0.25 더하기 0.6 곱하기 0.1 곱하기 0.3 0.1 곱하기 0.4 0.1 더하기 0.6 곱하기 0.08 곱하기 0.5. 계산을 해보면 0.4 곱하기 0.2 n 플러스 0.6 곱하기 0.1 n 플러스 곱하기 0.2 0.01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아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0.028 0.048 0.044 하면은 0.12. 그러면 이제 12%가 되는 거지. 세후 현금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 수익률의 역수야. 그래서 이거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흐름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재무상태표 생각을 해보면 10억짜리 자산을 사. 그러면 자기 지분으로 4억을 샀고, 그리고 이제 뭐 부채로 6억이 됐겠지. 자기 지분 4억이라고 하면 이게 지분 투자액이 돼. 4억.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은 아까 그 총총 순전 후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세금까지 다 차감한 나머지인데, 그 금액이 뭐 2천이다. 2천. 당연히 작은 수일 수밖에 없어. 지분 투자액이 4억인데 막 한 1년에 8억씩 뭐 순이익이 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세후 현금 흐름은 항상 작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4억을 2천으로 나누면 승수가 20이 돼. 22.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투자회사, 위탁관리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자기관리는 설립자금분 5억, 533 순서대로. 그리고 6개월 내에 70억, 50억, 50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533, 755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어. 자위기 해가지고 자위기. 그리고 이제 공급과 수요 계산인데 이게 좀 어려워. 아니, 이제 나는 탄력성이 너무 어렵더라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막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탄력성이면 조금 나은데, 이런 교차 탄력성 나오면은 더 어려워져.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할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시간 남으면 그때 풀려고 제일 마지막에 풀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금방 풀어지는 거라 탄력성 제외하고는 좀 금방 풀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이야. 이건 좀 문제가 이상한 것 같긴 해. 3이라고 돼 있어, 공급량이. 시장 수요 함수가 1200 마이너스 P야. 그래서 뭐 그럼 이게 3이고 공급량이 3이었다. 좀 문제가 별로인 것 같다. 이거 넘어갈게. 이거는 지금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 이런 함수였는데 T 플러스 1 시점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기존 변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안 해놓으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QS는 2P 그리고 QD는 900-P 그리고 QS 똑같겠지. 2P QD2는 1500 1500-P 그러면은 2P와 900-P는 같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아야지 균형 가격을 이루니까 3P는 900이고 P는 300이야. 그러면 Q는 60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2P는 1500-P 그래서 3P가 1500이야. 그래서 P는 500 Q는 1000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변화될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변화를 물어보고 했으니까 P는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으니까 200만큼 증가한 거고 Q는 6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400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200 증가, 400 증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요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인데 오피스텔의 분양 수요 함수가 QD는 600-3분의 2분의 3P이고 이때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극대화라는 말이 중간 균형 가격을 찾아보라는 거야. 균형 가격. 그래서 여기는 Q고 여기 P가 될 건데 이거를 각 폐쇄 가격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Q의 폐쇄는 600이야. 600개의 수량. 그리고 P는 이 폐쇄 가격이 뭐냐면 최대화 시키는 거지. Q를 최대화 시키려면 P가 없는 게 없어야 되겠지. Q를 최대화 시키려면. 그러면 P는 없으니까 P는 0이니까 Q는 600이 되는 거고 또 P를 최대화 시키려면 Q가 없어야 돼. Q가. 그래서 Q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없어야 된다는 거는 0을 만든다는 거니까 어쨌든 P를 이제 구할 건데 P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분의 2P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2항이 되면 3분의 2P가 아니고 2분의 3P 2분의 3P가 이제 600과 같은 거야. 그래서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2를 곱해야 되니까 4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400이 돼. 그랬을 때 이 P와 Q의 점을 이제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이런 이제 그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수요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대각선이 나오는 거지. 우하향이라고 해 이거를. 그랬을 때 이제 극대화 시키려면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 200이 되겠지. 200. 얘는 200이고 얘는 300이 돼. 이게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이게 가장 극대화되는 수입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200만 원이 되는 거야. 200만 원. 중간가. 뭐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수량이라고 물어보면 300이 되겠지. 탄력성은 넘어갈게.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정보, 투자자 최대 지불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선 확실한 정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가격을 찾고 그리고 확실 정보, 불확실 정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에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을 이제 여기 확실한 정보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가치를 또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을 할 때 여기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주면 돼. 근데 2년 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이기 때문에 할인을 할 때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거든. 이게 할인율이야, 할인율.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런 거지. 확실한 정보 1을 먼저 계산을 해. 1은 12억 1000이지.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지금 2년 후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12억 1000을 1 플러스 R 10%니까 1 플러스 R은 0.1에 2년 후니까 제곱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이게 1.21이 돼. 그러면 여기가 10억이 돼. 10억. 그리고 2번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2년 후에 A토지가 개발되면 12억 1000이지. 이게 확실한 정보. 그리고 불확실한 가능성. 확실 가능성, 불확실 가능성 정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억 1000에 1000에 여기 이제 먼저 계산을 했으니까 12억 1000은 10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개발된 가능성이 45%니까 4억 5천이고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러면 55%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4억 8,400 곱하기 1.21분의 1을 하면 여기다가 또 얘도 이제 55%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10억의 45%는 4억 5천이고 플러스 4억 8,400을 나누기 1.21로 한 다음에 곱하기 0.55를 해줘. 그리고 n 플러스 mr 하면 6억 7천이 돼. 6억 7천. 그러면 이 두 개를 빼줘야 되잖아. 빼줘야 돼. 그러면 10억에서 6억 7천을 빼니까 3억 3천을 이제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최대 지불할 수 있는 현재 정보, 이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거지.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야.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로 계산을 해.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저당상수가 있으면 저당상수가 0.055였다. 그러면 이거는 0.0555분의 1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가 있을 거야. 잔금은 대출액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한 게 이제 잔금인 거고,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는 저당 상수의 역수이다. 이거를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A씨가 1억 원을 원리금 균등상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 5년 후에 30년을 받았는데 30년짜리인데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5년이 지났으면 이제 기간이 25년 남은 거니까 이 연금의 현가계수는 171.06이고 30년의 저당상수는 0.0054니까 이게 현가계수가 0.0054분의 1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 그러면 1을 0.0054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185.19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잔금을 지금 대출 잔액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25년
원가 개수 나누기 30년 전체 원가 개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25년이니까 171.06 나누기 185.19로 나누면 돼. 그러면 이제 잔금 비율이 나오거든. 171.06 나누기 185.19 그러면 92.37%가 나와. 그러면 1억에 92.37%니까 9,237만 원이 되겠지.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하니까.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구하는 건데 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가치 구성 비율에 해당 자산 환원율을 곱해서 나온 값을 더하고 그 값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면 수익가액이 나온다 하는 건데 이제 이 수익가액은 환원율에다가 순영업소득을 해줘야 돼. 순영업소득. 간혹 세후 현금흐름 해가지고 그 금액도 표시를 해주고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환원율을 곱하면 돼. 환원율을 이제 나누면 이제 되는 거지. 봅시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총총 순전 후 공영부속 그거 가지고 하면 총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초성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총소득은 4,400 그리고 공실 요거는 10%니까 440 3,960 아이고 3,960 운영경비 가능총소득이니까 이거에 2.5%야. 뭘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돼. 3,850 이게 나왔지. 요거 순영업소득이 나왔어. 그런데 지금 3,850인데 그러면은 직접 그 환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랑 건물을 구분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 해야 돼. 그래서 60%에 0.05야. 그러면 더하기 40%에 0.1 0.6 0.6 곱하기 0.05 플러스 0.4 곱하기 0. 말하면은 0.07이거든. 이거는 이제 7%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850을 7%로 나눌 거야. 그러면 5억 5천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그리고 이런 계산식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 근데 이걸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쉽게 외우는 게 1마 1불알 마인승 나알 1마 1불알 마이너스 n승 나누기 나 알. 이게 연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이게 앞에 있는 연금의 미래가치부터 하자. 연금의 현재가치 있으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이건 현가라고 하고 얘는 내가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 있던 1마가 뒤로 가. 1마가 여기 있는 1마가 뒤로 가서 마1이 돼. 마1. 그래서
1불알 그리고 마인승이 그냥 n승으로 바뀌어. 그리고 R 나누기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1불알 마 n승 또는 이거 이제 1로 하니까 마인승이 이제 역수가 되는 거니까 1불알 n 1라 1불알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일시불의 내가는 1불알 n승. 그만큼 이자를 뭐 몇 년 후에 더 준다. 2년 후에 이자를 뭐 10% 연이율 10%라고 하면 1억에 연이율 10%라고 하면 10에 1.1의 제곱이 되는 거지. 2년 후라고 하면 1.21이 되거든. 그러면 1억 2,100만 원을 이제 1억을 예금하면 10%짜리면 2년 후에 1억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소득세랑 그런 건 이제 있겠지만 없다 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런 ABS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 ABS, MBS 뭐 이게 안 외워져. 그래서 이것도 외워보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ABS는 에셋이어가지고 자산이야, 자산.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인 거지. 그래서 MBS의 상위 개념이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 할 때 이제 나오고, 그때 이제 이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유동화 회사라고 하는데, 유동화 법인 이런 회사들은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어. 주식회사 아니고 유한회사. 그래서 ABS 종류에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이 있다. 그래서 자산이지, 자동차. 근데 ABS 종류의 주택 저당 증권이 우리는 부동산을 하는 거니까 주택 저당 증권에 MBS가 있는데 이거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근데 장기주택 저당 채권을 집합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한 다음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에 은행에 자금 공급을 해. 그래서 이거는 좀 큰 금액이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돌 수 있게 만드는 거지. MBS의 종류에는 MPTS 지분형, 이거는 지분형이기 때문에 주식하고도 같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못 받지, 수익을 받는 거고 배당을 받는 건데, 그래서 원금이 보전이 안 돼. 주식은 원금 보전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고위험이고 대신 이제 고수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 위험 부담이 큰 거다. MBB는 채권형이야. 저당담보부 채권. 그래서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위험이 전가되지 않아. 그래서 채권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고, MBTB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거야.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당대출 원리금 이체채권이라고 해서 이 MBTS랑 MBB를 혼합을 한 거지. 약간 주식의 성격도 있고 채권의 성격도 있다라는 거지.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겠지. CMO는 다계측 채권이라고 해서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크와 만기의 이자율을 다양한 채권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야. 완전 이렇게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격이 아무리 막 변해도 수량은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5라고 하면 아무리 변해도 가격은 똑같다. 그게 이제 비탄력적. 그래서 이걸 외울 때 B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했어. B. 이거는 이제 수요량 변화율이 0인 거고, 비탄력적은 이게 1보다 이제 작은 거. 그래서 2가 이렇게 이제 2를 이렇게 쓰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단위 탄력적은 이게 1이야.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 여기도 5. 그래서 5분의 5라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지. 1이.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이 이제 똑같다. 탄력적은 이게 1보다는 큰 거야. 그래서 약간 완만해. 이런 식의 완만한 형태. 그리고 이거가 이제 이게 이제 비탄력. 조금 완만한 게 탄력적. 그리고 완전히 수평인 거. 이거는 완전 탄력적. 완탄. 이거는 완비고 얘는 완탄이야. 이거는 이제 무한대. 이거 무한대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제 0보다 크면 소득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건 정상지지. 소득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더 쓴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정상지인 거고, 소득이 늘어나는데 돈이 많아지는데도 해당 재화를 구매를 안 해. 그거는 이제 열등제인 거고, 이거는 소득 증가가 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중간재. 어떻게 보면 필수제일 수도 있겠지. 현금 흐름 이용한 이제 수익성 지수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현금 유입의 모든 현가 합을 현금 유출로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나와. 현금 유입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처분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올 거거든. 또는 매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수익 발생 시마다 들어올 거고. 처분. 현금 유출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 맨 처음이지. 그리고 비용 발생 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금 유출은 이제 현금 유입의 80%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현금 유입은 1년차 1000만 원이고 2년차에 1200이어서 2년간이니까 2년간 현금흐름 보면은 1년차하고 2년차의 현금흐름을 이제 하는데 현가로 계산을 해야 돼서 현가 개수가 이제 나와 있어. 그래서 1000만 원에 유입을 계산을 할 거니까 1000만 원에 0.95 더하기 1200만 원에 0.90을 950에다가 1200 곱하기 0.9 M 플러스 950 M 플러스 MR 하면 2030만 원이거든. 근데 여기 이제 현금 유출이 8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80%면 80% 1624만 원이야. 여기서 수익을 계산으로 이익을 계산하라고 하면 2030만 원에서 1624만 차감해서 406만 원이라고 할 건데, 지금 수익성 지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2030만 원에서 나누기 1624만 원을 나눠야 돼. 그러면
1.25가 나오게 돼 있어. 여기 답은 1.25야. 그래서 이 지수를 가지고 이게 1보다 이 지수라는 거는 1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1보다 1과 같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0이라는 얘기지. 유입과 유치 같은 거니까 수익이 난 게 없어. 그런데 1보다 작아. 이거는 손실이 나는 중이라는 거야.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비율 분석법인데 비율 분석법. 이 문제는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풀어줘야 돼. 그래서 LTV는 많이 들어봤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2억이면 뭐 LTV가 50%다. 그러면 담보대출이 이제 1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담보대출 1억을 했으니까 지금 50%의 LTV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런 거 계산해 보는 거고 이게 0.5로 표시돼. 그리고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얘기야. 순영업소득은 이제 계산 총순전후 총순. 그래서 여기 순영업소득까지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0. 그래서 총 2,000에다가 25%니까 400 1,600이거든. 맞나? 2,000에 25% 500이네. 500 절대 계산기 써야 돼. 1,500이야. 그러면 1,500인데 지금 원리금이 여기 공영부 잖아. 이렇게 해서 영업경비. 이거는 유효총소득이고 영업경비는 가능총소득의 50%니까 1,000.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500이야. 그리고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가 500이니까 세전 현금 흐름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영업소득이 500이고 부채 서비스가 500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 500에다가 차입자 연소득이 1250이니까 0.4가 돼.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경비. 아까 영업경비가 1000이었잖아. 1000에다가 부자 서비스 500을 유효총소득 1500이거든. 이걸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1이 돼.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 지금 1000이잖아. 유효총소득 1500. 그래서 0.67이 되는 거고 세후 현금 흐름 영수는 지분 투자액. 세후 현금 흐름은 뭐 0이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구하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어쨌든 세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눴을 때 승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 중에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는 시험장 앞에서도 이제 한번 더 볼 거야.